장제원 의원 페이스북인데 정부와 민주당이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에 못 박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재계가 발칵 뒤집히자 김 위원장 측 관계자가 나서서 원론적 수준에서 밝힌 것일 뿐이다 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또다시 오락가락하는 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의 핵심 가치로 명시한 이상 경제 권력에 맞서 재벌개혁과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좀 괜찮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참 전 놀랐습니다. 제가 가끔 장제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나 이분의 발언을 볼 때 한 번씩 뭔가 띡띡 걸리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저도 사실 약간 그게 좀 찜찜했는데 거의 뭐 결정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의 핵심 가치로 심은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상 경제 권력에 맞서서 재벌 개혁을 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 권력에 맞서 경제 권력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 탑 이재용이죠. 이재용이 지금 문제는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경제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근데 율티비님 자기 회사 망하길 바라는 사람이 존재는 하나 투자는 성공만 해야 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점입가경이네.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누구나 성공하기 위해서 일을 하죠. 누구나 성공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죠. 근데 실패할 때도 있죠. 근데 실패하는 게 죄입니까?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학생이라고 하면 특히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근데 시험을 못 봤어. 그럼 처벌받아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나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경제 권력에 맞서서 정치 권력이 싸워야 된다?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정치 권력이 이기죠. 지금 문재인과 이재용이랑 싸우면 됩니까? 문재인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 권력이라고 하는, 권력인지도 모르겠지만 최고의 경제인이라고 하는 이재용이 감옥에 갔어요.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나왔는데 지금도 조리돌림 당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경제 권력에 맞서서 싸워? 경제 권력이 있습니까? 문재인이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들 다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그게 정치 권력의 힘인 겁니다. 근데 뭘 맞서 싸워? 싸울 수나 있고,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에 맞서 싸울 수나 있고,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 제가 정말 우파 정치인 입에서 재벌 개혁이라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 어떤 걸 재벌 개혁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는요, 앞에 자유라는 말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습니다. 자유가 없이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란 존재할 수 없어요. 국가가 다 틀어지고, 국가 주도 시장경제 질서, 국가가 주도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이게 가능합니까? 문재인이 주도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가능합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자유로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라고 말을 해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장제원 의원이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여러 번 받았는데 그 클라이막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현재의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부패한 정치 권력이 키워온 막강한 경제 권력의 기득권 앞에 고개를 숙이고 조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 그러니까 봐줘야 돼.
경제 권력을 봐줘야 돼. 라고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부패한 정치 권력이 키워온 막강한 경제 권력의 기득권. 어떤 정치 권력이 오늘날 재벌들을 만들었나요? 박정희가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재벌들은 박정희 정권에서 박정희 정부가 만들고 전두환 정권이 키웠다고 봐야 되겠죠. 전두환 이후의 정권이 키웠다고 봐야 되겠죠. 부패한 정치 권력이 키워온. 박정희는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도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어요. 부패한 정치 권력이 키워온 막강한 재벌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패한 정치 권력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박정희를 설마 부패한 정치 권력이라고 보진 않겠죠. 전두환을 그렇게 보나요? 뭔가 좀 애매합니다. 뭔가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냥 애매한 이미지를 국민한테 심어줄 수도 있을 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LG, 현대, 포스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부패한 정치 권력 때문에 성장한 겁니까? 삼성이 정치인들 때문에 컸어요? LG, 현대 이런 쟁쟁한 대기업들이 정치 권력 때문에 컸어요? 오히려 정치 권력 때문에 못 큰 거잖아요. 정치 권력 때문에 크기 힘든 어떻게든 바지끄랑이를 붙잡고 못 크게 하는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든 키워낸 게 지금 오늘날 대기업들 아닙니까? 좀 인식이 좀 거꾸로 하고 있어요. 네, 율TV님, 여러분들 장재현 너무 욕하지 마세요. 좀 무식하고 이념과 사상이 없을 뿐.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다른 거는, 이게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인가, 이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은 거의 모조리다. 부패한 우파 정권을 키워온 거다. 라는 인식이 들지 않습니까? 경제 권력의 기득권 앞에 고개를 숙이고 조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이 아주 잘하고 있네요. 문재인은 삼성을 옥죄고 삼성의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을 감옥에 보내버리겠어요. 절대로 삼성 앞에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문재인은. 문재인 잘하고 있나요? 이전 정부들은 뭘 그렇게 못했죠? 대기업을 키우고 재벌을 만들어낸 게 잘못한 겁니까? 저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더 못 만든 게 문제라고 보는데요. 물론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경제민주화의 모든 것을 실현해 주진 않지만 중요한 경제개혁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지금 다 악법들이에요. 상법, 공정거래법, 경제민주화 모조리 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박살낼 수 있는 악법들입니다. 박살낼 수밖에 없는 악법들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제개혁이 아니라 경제개악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국민의힘까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은, 기업들은 누굴 보고 희망을 찾아야 되나요? 대기업들은 산업화 시대의 수많은 특혜 속에 성장해 지금 무소불위의 경제 권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소불위의 경제 권력이 감옥에 갑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재용이 뭘 잘못했어요? 이재용이 감옥에 갈 만큼 잘못한 게 있어요? 뭐가 무소불위예요? 이재용이 무소불위의 경제 권력이었다고 하면 감옥에 갔겠어요? 지금 이렇게 쩔쩔매고 있겠어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산업화 시대의 수많은 특혜 속에 성장했다. 이게요, 여러분. 근데 이 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자유한국당 시절에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유한국당 시절에 중앙당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정말 놀랍게도 많은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이 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은 산업화 시대라고 하면 박정희 시대를 말하는 거죠. 박정희 시대 때 수많은 특혜를 받아서 성장을 해온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특혜는요, 어떤 특혜였냐? 박정희의 특혜는 뭐였냐? 잘하는 놈한테 내가 지원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박정희가 혜택을 줬던 거는, 야, 1등해. 1등하면 내가 지원해줄게. 성공해. 성공하면 내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게 밀어줄게. 잘해봐. 성과를 내봐. 수출을 잘 해봐. 외화를 많이 벌어와봐. 그럼 내가 국가가 더 지원해줄게. 이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경제정책을 폈습니다. 박정희는. 그렇게 해서 그때 잘했기 때문에 야, 내가 너 키워줄게, 너 키워줄게, 너 키워줄게 이런 것보다는 잘한 놈들을 말하자면 잘한 놈을 더 지원을 해준 겁니다. 박정희 시절에는. 그래서 큰 거예요. 새마을운동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동네가 있어. 수많은 동네가 있어. 어느 정도의 이상 성과를 낸 동네는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 이게 새마을운동의 시작 아닙니까? 기업도 똑같았습니다. 잘하는 기업에 더 지원을 해주겠다. 못하는 기업은 없다. 지금 거꾸로 하고 있죠. 오늘날과 정반대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망하는 기업에 돈을 주고 못하는 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잘하는 기업에 세금을 뜯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박정희랑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지금처럼 1등부터 10등이 있는데 10등이 제일 못했으니까 10등을 키워주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을 하고 1등한테는 너 1등 네가 제일 잘 나가니까 세금 많이 내.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결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권력으로 계열사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소수 재벌 패밀리들의 한마디에 그룹 전체가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나 그렇습니다. 원래 내가 기업을 키워서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재벌이 됐어요. 그러면은 재벌이 됐으면 대기업이 됐으면 내가 이 경영권을 놔야 정상입니까? 성공한 기업인은 경영권을 뺏겨야 정상입니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안타깝게도 계열사 늘리기 혈안이 되어 있고 어느 나라는 안 그래요? 구글은 안 그래요? 워렌 버핏은 안 그래요? 원래 이것도 정말 잘못된 생각인데 계열사를 여러 개로 늘려서 다양한 업종을 해야 그 대기업이 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업종이든지 간에 상승기가 있고 하강기가 있어요. 상승기 때는 기업도 같이 크죠. 근데 언제나 어느 업종이든 어느 직종이든 하강기가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자만 하다가 전자가 하강기에 들어섰다. 그럼 그 회사는 망해야 됩니까? 문어발식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문어발식으로 해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 업종을 해야 돼요. 5개 업종을 하다가 1개나 2개 업종이 하행기에 접어들면 이 2개 업종은 망하지만 3개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 업종에 몰빵을 했다. 옛날에 노키아처럼. 그러면 내가 밀던 이 업종에서 내가 밀려나게 되거나 아니면 이 업종 자체가 하향세가 되거나 하는 순간 이 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그걸 바라세요? 계열사 늘리는 게 뭐가 잘못이죠? 내가 전자회사를 키워서 전자로 대기업이 됐어. 그럼 전자만 해야 되나요? 오로지 전자만? 왜 계열사를 늘리면 안 되죠? 계열사를 늘리기 때문에 대기업이 계열사를 늘리기 때문에 대기업의 일자리가 쏟아지는 겁니다. 삼성이 바이오로 일자리를 늘렸잖아요. 삼성이 바이오라는 업종에 투자를 했어요.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국민들이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직원이 돼서 일을 하죠. 돈을 벌죠. 돈을 벌면서 소득세를 내고 여기서 돈을 또 벌고 수입을 해서 외화를 벌어오고 하죠. 계열사를 늘리는 거 잘하는 겁니다. 계열사 늘리기 혈안이 되어 있고 당연히 혈안이 되어 있어죠. 기업가라고 하면. 야,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어떤 업종이 돈이 될까? 요거를 연구하고 파갖고 삼성이 미래는 바이오가 대세가 될 것 같아 하고 바이오에 투자를 해서 지금 그 성과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삼성은 바이오에 투자를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대기업으로 키워내면, 재벌 그룹으로 엄청나게 큰 기업으로 키워내면 그 순간 나의 경영권을 포기해야 정상입니까? 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율티비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망한다고요? 대기업 독시체제는 네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때는 내가 기업을 경영하고, 중견기업 때까지는 내가 기업을 경영하고, 대기업으로 되는 순간 나는 경영권을 뺏기고,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공정한 시장 질서예요? 대기업은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내고, 중소기업들은 세금 안 내고 오히려 국가에게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은 대기업들이 나눠주고,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질서예요? 율티비님이 독식체제는 네이버 드립이었다고 하네요. 네. 제가 간파를 못했네요. 이를 방치하고서는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지원 의원도 우리가 투자해야 될 대상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게 굉장히 좌익적인 기업관이고 좌익적인 경제관이에요. 정말 장제원 의원이 경제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공부를 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 때려잡는다고 해서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각출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퍼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안 되냐? 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실리콘밸리는 박이 터지냐? 그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실리콘밸리는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을 먹는 것을 용인을 해줍니다. 그걸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나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흡수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이 말인즉슨 내가 창업을 해서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상승세를 타. 그때 아주 비싼 가격에 대기업에 그 기업을 팔 수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럼 욕을 먹어요. 왜 전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실리콘밸리로 모이는가? 왜 전 세계적인 인재들이, 왜 좋은 아이디어가,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전 세계 아이디어가 실리콘밸리로 모이는가 지금?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을 탈탈 턴다고 해서 절대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재벌들이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부를 대물림해 왔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나요? 장재현 의원은? 우리나라 상속세가 정상이라고 보시나요? 1조를 내 자식한테 물려주려면 6,500억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 그거 누가 냅니까? 상속세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편법을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상속세인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떼님, 여러분들 국민의힘당 홈 발언대에 들어가서 무소속 3인 즉각 일괄 복당해주세요. 촉구합시다. 매일매일 해주셔야 됩니다. 고이님 죄송해요. 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율티비님, 구글, 마소, 애플, 페이북 등등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컸는지 모르는 애들임.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런 걸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IT 업계에 있다 보니까 실리콘밸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거든요. 정 모르겠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인 과외라도 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당의 주류적인 입장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정강정책을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대한민국은 경제민주화를 해야 돼.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에 찬성하는 듯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득권 보호정당, 재벌 옹호 정당을 벗어나겠다는 구호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벌 개혁, 재벌 더 이상 옹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재벌 개혁을 외치려고 하는 건가요? 재벌은 자기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국이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고 정부는 이를 두려워한다. 김 위원장이 더 이상 오락가락한다면 허장성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실천하길 기대합니다. 지금 김종인이 하려고 하는 모든 악법들, 경제민주화를 추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제가 그래서 이 글에 정말 이례적으로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짠! 바로 나오죠. 댓글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왕 길게 생각하신 김에 좀만 더 길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너무나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재벌 때려잡는다고 중소기업 잘 되는 게 아니고 국가의 혜택과 특혜로만 대기업이 큰 것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현실적 대책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재벌개혁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있나요? 없죠. 재벌개혁 어떻게 할 건데? 그 방법을 제대로 얘기한 사람을 봤습니까? 좌파라고 하더라도 좌파, 우파 이념 필요 없이 재벌개혁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냥 재벌을 해체를 하고 무슨 근거나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법도 없이 무조건 재벌은 해체해버려야 돼 라는 정말 미친 소리 이런 말 말고 정말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어떠한 법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재벌을 개혁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얘기 들어본 분 계세요? 김종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장제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올 수 있나? 없지. 왜 지금까지 안 나왔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재벌 개혁하는 거 없습니다.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공한 기업가가 재벌인데 성공한 기업가가 왜 개혁을 해야 되죠? 잘해서 대기업으로 만들었고 잘해서 재벌이 됐는데 성공한 사람을 처벌하겠다? 제가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국민의힘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포기한다. 이제 그런 거 안 한다. 할 거라면 그것이 맞지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이 댓글을 보고 장제원 의원이 직접 또 제 댓글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시장경제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벌을 때려잡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잡는 것이 오히려 시장경제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튼튼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재벌 중심의 경제를 가지고 갈 것인가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제가 또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기업을 더 많이 만드는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괴롭혀서는 안 되겠죠. 국민들은 다들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대기업이 늘어날까를 고민해야 된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워내야 된다. 오히려 대기업을 때려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워내야 된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오히려 대기업이 적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많아서 대기업들끼리 경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나아진다. 그래서 자꾸 공정한 시장경제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려면 먼저 기업가들에게 주어진 규제를 풀고 그야말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규제로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가 국가가 틀어쥐어서 기업을 옥죄고 규제를 해서 시장을 내가 한번 공정하게 만들어 보겠어 하는 발상이 정말 위험한 거다. 그거 안 된다. 실제로 잘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봐라. 규제한다고 그게 되냐. 오히려 온갖 부작용으로 아파트값만 폭등했다. 이게 현실이다. 시장은 가능한 한 자유롭게 둘수록 좋은 거다. 공정한 시장경제,
자유가 있어야 공정한 시장경제가 됩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려면 오히려 자유를 줘야 된다. 그래야 중견기업이 열심히 일을 해서 대기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까놓고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들 안정적인 직장인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국민들은 다들 대기업 가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맨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만 도와줘.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원하잖아요. 너도 나도 기업인들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갖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만들고 이 중견기업을 내가 대기업으로 키워내겠다 해야 대기업이 많아지고, 대기업이 많아지면요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대기업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안 그래도 글로벌 경쟁 시대에 정말 치이고 있는 이 대기업들을 정말 괴롭히지 말기를. 국민의힘이라도, 민주당은 뭐 안 괴롭힐 가능성이 없으니까 국민의힘이라도 좀 정신 차려서 대기업 괴롭히기를 안 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뭔가 제가 오늘 방송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들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장제원 의원 제가 1대1로 만나서 1대1 경제 과외를 해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뭐 물론 몰래, 아무도 몰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정도 되시니까 뭐 많잖아요. 뭐 이병태 교수님도 계시고, 뭐 김정호 교수님도 계시고, 내로라는 저보다 훨씬 더 경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뭐 민경국 박사님도 계시고 많잖아요.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아주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분들 많으니까 부디 자문을 구해서 내가 쓴 이 글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좀 과외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떤가.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마저 이러면 안 됩니다.